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양주병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밤 국민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12월 3일 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5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2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밤 뭐 하셨습니까? 네,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날. 계엄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계엄 직전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저녁은 친구랑 먹었습니다. 네. 다 전 국민이 똑같습니다. 12월 2일은 기억 못해요. 이게 지금 부총리가 몸담고 있는 정권이 만든 짓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렇게 큰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줬습니다. 그날을 다 기억합니다. 모두가 기억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사법 절차나 그 헌재 심판 절차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해서 부총리가 권한대행 2순위인데 이 정도 얘기 못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제가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부총리께서는 12월 2일은 기억 못하고 12월 3일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겠지만 못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2월 3일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부총리는 21시 55분경 용산에 도착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용산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당시에 부속실장이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고 네.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복 차림으로 9시 갔더니 도착 시간이 한 그 정도 됐어요. 9시 55분쯤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발생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 이후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을 들어가니까 모두들 몇 분 계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은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모였냐고 물어보니까 비상계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말씀이 들어서 제가 뭐 예상 당연히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그 대통령 접견, 그러니까 집무실로 들어가서 저랑 몇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께 뭐 경제나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다시 나와서 뭐 바로 직후에 계엄이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이제 5층 집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 가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저를 따라서 두 분 정도 들어왔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장관들을 1대1로 설득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제가 가니까 몇 분이 앉아 계셨고요. 아마 그 한 명씩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 제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죠? 집무실은 대통령 집무 보시는 장소입니다. 옆에 대접견실은 회의도 합니다. 네. 집무실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들어갔을 때 다른 분도 계셨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들어갔을 때 대통령 혼자 계셨고 네. 저를 따라 들어온 그 국무위원이 2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럼 한 3분 정도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비상계엄을 하신다는 뭐 제가 정확히 워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아까 취지만이라도 말씀드린 큰 틀에서는 제가 비상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나 대외 신도에 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뭐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제가 검찰에나 경찰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던가요? 그런 말씀은 전 그 자리에서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그러면 계엄을 하는 논의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였습니까? 글쎄 큰 틀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뭐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노지를 했으니까 통보를 받은 겁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전에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자리에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통보를 받았다는 표현이 뭐 하여튼 그 상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서. 법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좀 구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억이 워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날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도 법을 공부하신 분답게 좀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논의는 못했죠. 논의는 아니었건 분명합니다. 네. 자, 계엄 지시 문건 알고 계시죠?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문건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이 문건 받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받았는지. 뭐 저는 같이 진술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르면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거는 제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 어떤 실무자를 통해서 접혀 있는 상태의 쪽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고 처음에 진술했습니다. 그 바로 뒷질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실인데 그 뒤에 제가 그거는 정확히 보는 경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통령실 나오기 직전이니까 대통령께서 대접견실에서 집무실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 쪽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받은 게 맞네요. 뭐 직접 받은 건 아니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옆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줬으면 대통령이 준 게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을 정확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쨌든가 대통령이 옆에 누군가에게 주라고 해서 그 종이를 받은 건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준 적이 없다고 합니까? 뭐 제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작성해서 자기가 실무진을 통해 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저는 그 자리 일단 전 실무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김용현은 자기가 작성해서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진을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지금 부총리의 진술대로면 거짓말이지 않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그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이름 불렀습니까? 제 직책을 불렀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거를 이름이라고 혹시 부총리께서 이름이 경제부총리입니까? 아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불렀다고 제가 분명히 기획재정부 뒤에, 장관입니까? 그 뒤에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그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직책인데 글쎄요. 네. 평소에 대통령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재부 장관 아니면 부총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이름을 부른 적은 없습니까? 뭐 아주 가끔 뭐 사석 자리에서는 한두 번 부른 적은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날도 이름 불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2024년 정부 예비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예비 불용액이 한 2조, 제가 좀 2조 얼마 정도 제가 언뜻 생각이 나. 맞습니다. 2조 5천억입니다. 네네. 2024년 국회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년이요. 네, 작년. 작년이요. 제가 올해가 673조니 아니, 국회. 네, 올해요. 국회. 아, 국회. 네. 아, 국회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네. 편성은 하지만 잘 모르시죠? 네네. 네, 작년은 7,600억 정도였습니다. 네. 네, 아까 문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예비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 맨 밑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남는 예비비 2조 5천억이면은 국회 한 3개 정도 만듭니다. 맞습니까? 글쎄 뭐 단수 금액을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문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정확히 저 무슨 말 뜻인지 제가 모르는 좀 워딩이 써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에서 국가 비상 입법기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이해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러니까 뭐 못 봤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을 제가 일단 믿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국회를 대체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문헌상?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요, 의원님. 네. 그 제가 권한대행이든 부총리든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것은 써 있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네. 아니, 잘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행하고 계신 분이 저걸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니까 이 국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진짜 참 걱정이 너무 큽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소장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처음 봅니다. 네. 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정도면 윤석열 공소장에는 우리 부총리는 공범으로 적시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난 12월 10일 날 209명이 찬성해서 표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임명 의뢰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대행을 맡아서 보고를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내란을 지금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공소장이 조만간에 최상목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겁은 먹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 질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의뢰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설특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설특검 자체가 그 상설특검의 어떤 국회 규칙 자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 저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기속력이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보셔서 보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정 전이기 때문에 예단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단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그게 드렸었습니다. 바로 내란을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결정하면 따라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저희가 지금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탄핵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합니까? 존중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률로는 그 부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게 부정합니까? 따라야죠. 제 말씀을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